해외 이슈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 협상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화두가 되었죠. 그렇게 있어서 일정이 끝났고요. 스위스에서 일단 얘기하는 부분은 오늘 12일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뭐 야간이 되겠죠. 그때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양측에 대해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 관세를 145%로 매겼다가 이제 50%의 꿈을 안고 협상은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SNS로 80%는 돼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버센트 장관한테 이제 귀뜸을 해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몰라요. 오늘 뭐 저녁에 뚜껑을 따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145%보다는 내려갈 것이다.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기본 관세는 10%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에 대한 베이스는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10% 베이스 이상으로는 이번에 협상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어떠한 결과든 트럼프 쪽에서는 일부 몇 %라도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이번 협상에서 주되게 추진을 한 측이 미국이죠. 왜 미국이 먼저 추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화의 약세입니다. 달러화가 계속해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고공행진을 하다가 추세가 하향으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약세에 대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에 반해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위안화 강세로 갔었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예측하기를 위안화 강세 쪽으로 뻗어갔어야 되는데 위안화까지도 약세로 가니까 더 불리해지는 현상이 온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라든지 금리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금리를 빨리 인하를 시켰어야 되는데 파월이 안 했죠. 이번에 동결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한 부분이 일단은 달러화 약세 때문에 협상을 진행을 좀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뻗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다음번부터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빠르게 정상화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번에 협상 결과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협상에 대한 단계가 결국 이제 시작인 것이지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발적으로 장관급 결정권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각국에 대한 서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 일에 대한 부분이 각국의 타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유럽, 기타 등등 이런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내려주게 되면 트럼프 입장,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게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2025년도에 미국 부채가 7조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부채가 많습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까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해결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채를 팔아넘긴다. 찍어서, 즉 발행은 이빠이 해놨습니다. 이거를 빨리빨리 팔아넘긴다. 두 번째, 방위비에 증산을 해서 각국으로부터 방위비를 걷어들인다. 세 번째, 관세를 각국으로부터 끌어들인다.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다 오픈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관세를 내린다? 그럼 부채가 어떻게 할 건데? 겨우겨우 유예시켜놨는데 여기서 멈출 거야?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됩니다. 협상 단계가 끝났다고 해서 이번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조율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또 오르고 다시 또 내리고 협상 단계를 몇 개월 정도는 계속 할 수밖에 없고, SK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저도 같은 시각입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해서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향후 30년 이상은 갈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매번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관뚜껑 닫고 우리들 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전쟁이다. 어쩔 수 없어요. 잊을만 하면 자꾸 일어나고, 이게 이제 글로벌 패권 전쟁, 이게 기축통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축통화를 하면 수입과 수출에 의해서 누가 퍼센트 뛰기를 많이 먹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화의 강세, 자기네 자본국에 대한 스테이블, 그런 쪽이 강해야지만이 땅 따먹기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죠. 그렇다는 것은 그런 거를 뺏기기 싫은 게 당연히 미국의 입장이겠고, 그런 패권을 쥐고 싶은 게
갖고 싶은 게 중국의 입장이겠죠. 2위의 국가니까 경쟁력.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런 트러블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대처해야 될 자세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감히 관세에 대해서 유예가 되고 또는 인하에 대해서 타이밍을 보면서 투자에 대한 접근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면서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단기간에 시장의 모습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일단 기대감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소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야간에 미 증시 개장 전에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고 방향이 순간적으로 좀 정해질 수는 있겠다. 단기간 방향이.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기다리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추세적으로 있어서는 단기 추세는 미국 시장은 계속 좀 살아있는 부분이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를 넘지를 못하고 거기서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단기 이평을 이탈을 했다가 올라탔다가를 지금 일주일 연속 5일 연속 반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단기간에 갑자기 하방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염두를 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전략도 매번과 똑같이 개별장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요. 섹터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섹터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제적인 요소에 의한 대선에 의한 정책 인맥이 아닙니다. 저는 인맥 안 봅니다. 이제는 정책에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그다음 미국 시장 향으로 있어서 원전에 대해서 에너지 SMR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두각을 일전에는 많이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물꼬를 튼 부분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죠. 점진적으로 하향보다는 차라리 과열이 낫다. 그러니까 AI 시장 자체가 과열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열이 결국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왜?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딥시크가 일전에 사건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와르르 하고 깨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딥시크2가 이번에 나옵니다. 이번 달에 일부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다시 한번 체크를 후에 한번 봐야 되겠지만 AI 시장에 대한 과열 부분을 다시 한번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이제 효용성적인 측면이죠.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비싼 자금을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AI와 딥시크 같이 가성비죠.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거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더 높은 효율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과의 그 대립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충하는 구조에서 저는 오히려 AI 시장이 조금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미 빅뱅은 있었고 추가적으로 더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AI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선 곡양에 있어서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국방, 경제, 에너지 이런 부분 통틀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 다 AI로 진행을 하자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확실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에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15일 날이죠. 내일 모레 되겠네요. 15일 날 어떠한 미팅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현재 프리마켓에서 재건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한 10거래일 정도로 보면서 체크포인트를 두고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AI는 우리가 하나의 산업에 대해서 빅뱅 컨트롤에 대해서 본다면 지금부터 재시세, 다시 시작하는 재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하자. 별 3개짜리입니다. 그렇게 좀 보는 거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은 터울보다는 긴 맥을 잡고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BHI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것 좀 봐야 된다. 이번에 제가 그 악재 나왔을 때도 악재에 대해서 반영되고 그 부분들이 사그라드는 기간을 저는 원데이로 놨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악재를 해소하고 다시 우리나라 장관급이라든지 정부가 끼어들어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일전에 제가 힌트는 드렸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악재이냐에 따라서 그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악재에 대한 소멸 기간은 가감이 될 수 있다. 모두 다 다르게 해석이 해야 된다. 그 중에 힌트는 저는 SMR은 빠르게 악재 해소할 수 있는 모습들이니 이 부분 참고하셔라라고 구두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